있습니다. 문 대통령 어제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 기지가 됐다면서 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이 돼서 세계의 어떤 지형, 지도를 바꾸자 했는데 공장은 공장인데 세계 첨단 공장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국가 비전을 네.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첨단 공장 좋죠. 첨단 공장 이제 우리도 그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과연 기업 환경이 좋으냐 말이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론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그 기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로 계속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노조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노동 손실 일수라는 게 있어요.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노동을 못하는 날수가 있습니다. 네. 매년. 우리나라가 42일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40일이 넘어요. 미국은 6일이고 일본은 0.2일입니다. 그 정도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기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했겠죠. 굉장히 투명하고 마치 기업하기 좋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인세도 많이 높고 말이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그 기업 활동하기 좋은 여건,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이렇게 저는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또 기업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화자찬할 때인가? 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 두 가지만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속담도 여기에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져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중국산 진단 키트가 있었고 한국산 진단 키트가 있었어요. 팬데믹이 벌어졌어요. 다른 나라에서 진단 키트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 몇 개 나라에서 중국산 들여왔는데 엉터리인 게 밝혀져가지고 이거 더 이상 안 써. 네. 한국산 진단 키트를 못 구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 우리가 뉴스로 다 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물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노를 젓자 해가지고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적기다. 당연히 이걸 놓쳐버리면 그게 바보죠. 이 측면 하나를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삼성의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를 스톱을 시키고 입국을 완전히 전면 금지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트남 어떤 현재 그 삼성의 어떤 그 생산 기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공장이 있는데 삼성 인력이 아예 베트남으로 가지 못해서 생산이 중단되어 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상당히 뭔가 국내에서도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게 오히려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다시 유턴할 가능성. 이 얘기가 지금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걸 정부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적극 수용해서 오히려 정부가 밀어준다면 다시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판단은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예. 그 저는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일부터 하자는 거예요. 사실 원격 진료라든지 외국인들을 위한 영리 법인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발목 잡고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이런 걸 할 것처럼 부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 못 해왔으면서 지금 완전히 또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무튼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설계도를 제대로 수기 끝에 네. 여야가 머리 맞대고 잘 그려야 된다. 지금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한 6만 불, 7만 불 정도 되는 나라처럼 지금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지금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고 좀 더 크게 보고 경제는 크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좀 더 보태면 그러니까 또 침착하다 이거죠. 한편으로는 그 환상에 젖을 필요도 없게 정반대로 우려를 할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코로나19 사태에서 그 비대면 사회가 그러니까 조기에 열리면서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상거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대면 상거래가 확 줄어들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업계에서는 어떤 우려를 하고 있냐면요. 어떤 거대한 어떤 플랫폼이 전 세계 유통을 장악해 버리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알리바바나 미국의 아마존이 자기 나라에서 어떤 유통망을 장악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화되어 버리는 예를 들어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라고는 동영상 플랫폼이 전 세계를 다 그냥 지배해 버리고 있는 네. 상황처럼 거대 유통 플랫폼이 전 세계를 지배해 버린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태에서 방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첨단 유통망, 어떤 디지털에 기반한 첨단 유통망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방어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맥락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정말 글로벌 시대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나라 문은 다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이런 그 방법들이 이제 다시 좀 확장이 되고 있는데 강화가 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우리가 규제가 많아요. 따져보면. 그래서 그런 그 온라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규제, 그 상거래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그런 규제부터 잘 좀 정비하고 철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알겠습니다.